태풍 인남노로 경주 지역은 한 명이 숨지고 13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과 경주 월성 등 문화사적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들의 병원 이송을 돕는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0년 도입 이후 1,3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민사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신청사 건립 예산 충당 방안과 건립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천군의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경주 지역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태풍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등 경주 지역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경주 내남면 용장 1, 2 일대 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견딘 비닐하우스에는 절반 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인근 남상 용장골 계곡물까지 흘러내리면서 형산강 지류와 이어지는 바로 옆 하천뚝이 붕괴됐습니다. 치우고 쓸고 닦아도 구석구석 여전히 진흙탕입니다. 경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에 나섰지만 복구는 막막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죠. 한 번도 이만큼 물이 범람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수확 중인 하우스가 한 동이 무너지고 거기도 물이 꽉 차서 작물들이 다 이제 수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태풍 흰남노는 경주 지역 문화유산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 양졸정의 우측 담장이 파손되고 가옥과 주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경주 월성 남쪽 성벽 경사면 일부도 유실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 불상 주변의 토사가 붕괴됐고 대릉원 일대와 일부 고분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경주에서는 주택 350채와 농경지 80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29건, 도로 유실 25건, 하천 호안 붕괴 35건, 도로 붕괴 14건, 임시 가교 붕괴 1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 피해액은 130여억 원에 달합니다. 물이 빠지고 피해 조사가 이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중에는 혹시라도 산모가 혼자 있을 때 진통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북 소방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가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임신 40주였던 강림 씨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진통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 출근해서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도움 요청할 데가 없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 그 구급대원님들 도움으로 출산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서 이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산모를 119 구급대가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 경북에서는 21개 소방서에서 총 146대의 구급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시행한 후 올해 7월까지 임산부 1,315명이 이용했고 이 중 16명은 병원 도착 전에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수술포와 멸균 장갑, 흡인기 등으로 구성된 분만 세트가 비치돼 긴급한 출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대원은 모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고 매년 2회 소방서 단위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청해 전문적인 분만 처치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전문 능력 양성 등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급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걱정하는 임산부들에게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옛 두류정수장 부지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시민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사회적 협의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있는 만큼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건립 예산 충당 방안과 건립 시기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다 보니 학교 교육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2기 대구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 실천 과제들을 추진 중인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각각의 큰 공약별로 추진 계획을 연속으로 알아봅니다. 박근수 기자가 강은희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통해 교육감님의 2기 교육 정책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2기 임기 4년 동안 아마 많은 교육 정책들이 추진될 텐데 그중에서도 인성 교육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인성은 제가 첫 번째 공약이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 마음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 교육을 잘 해서 아이들의 인성도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마음 학기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학기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자신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학기제를 운영해서 인성까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2기 정책 과제에서도 다행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교육, 그래서 다행 교육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또래 활동 예산을 학교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 관계를 잘 형성하고 네. 그리고 심리 방역에 큰 성과를 거두어서 올해도 역시 또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하고 공연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서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행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가족 체험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학부모님,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네. 이런 예술이나 또 운동, 엘리트 스포츠 같은 이런 다양한 방식의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좀 어떻게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예술 그리고 하나의 체육 활동 이렇게 해서 1인 1학기 1 체육 활동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예술 체험 활동을 설계하고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예술 활동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해서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예술 체험 활동도 제공하고 그리고 1인 1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특색 있는 스포츠 활동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도 스마트 기기가 보급돼 있고요.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14년째 학생 책 쓰기 운동, 학생 저자 책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학생 책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독서량을 늘리는 운동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몇 권 읽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도 수업에 책을 품다 해서 수품 책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책 읽은 거에 대해서 감상문도 좀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늘 한 손에는 폰을 잡고 있더라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학생 자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특히나 2기 교육 정책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학생 참여 예산 제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학생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학생들의 생활도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함께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의 운영도 활발하게 하면서 또 대구 시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연합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공동 연합 학생회도 만들어서 좀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많은 교육 정책들이 또 학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저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심사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준공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공원 일원에 지어질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입니다. 사업 추진 2년 만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건 예천군립 미술관을 박서보 미술관으로 추진하는 배경이었습니다. 박서보 작가는 한국 추상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 유공자입니다. 예천군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박서보 작가의 작품 기증 덕분에 작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심사를 통과하는 데도 도움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시작이 일단은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 기증으로부터 해서 미술관 설립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칭으로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박서보 선생님의 성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서보 선생님이 고향이 이제 예천이고 이 예천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148점이라는 많은 작품들을 기증을 해 주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미술관 설계를 위한 국제 지명 공모 절차. 2025년 준공 예정인 미술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한천, 계심사지 5층 석탑공원과 인접한 남산공원에 미술관을 짓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제10회 봉화송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2일 봉화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하프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되고 참가자에게는 고춧가루, 건 표고버섯 등 봉화 지역의 특산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